1998년 겨울, 서울은 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철수의 엄마 김순애 씨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줄을 섰다. 수백 명이 늘어선 행렬은 시청 광장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주머니 속 작은 비닐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철수의 돌반지, 결혼식 때 남편이 선물했던 순금 반지, 그리고 24K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걸 진짜 내야 하나? 순애 씨는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다. 특히 돌반지를 꺼낼 때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철수는 그 당시 겨우 8살. 한창 커가던 아이의 작은 손에 껴졌던 그 반지는 첫 생일을 무사히 넘겼다는 조상의 지혜가 깃든 금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념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념보다 현실이 더 절박했다. TV에서는 매일같이 환율이 뛰었다. 은행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쓰러지고 아버지들이 해고되었다. 아파트 옆집의 민준이 아빠도 회사에서 잘렸고 건너편의 영숙이 엄마는 가게 문을 닫았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순애 씨의 남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대라는 말만 남기고 집에 돌아왔다. 다행히 바로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하루하루를 잠식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대통령이 나와 말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이 들썩였다. 라디오, 신문, 거리 전광판까지 온통 금 모으기 운동 소식으로 가득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금 모금을 요청했고 국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이에 호응했다. 전국 각지에서 금을 모아오는 행렬이 이어졌고 순애 씨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엄마, 반지 왜 가져가? 철수가 물었다. 이거 너 돌잔치 때 받은 거잖아. 순애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우리 철수가 나중에 더 큰 나라에서 살려면 엄마가 지금 조금 도와줘야지. 나라가 아파. 그래.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아픈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줘야 해. 그럼 나 이 반지 안 아까워. 엄마 가져가. 철수는 순진한 눈빛으로 말했다. 순애 씨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시청 광장 앞 시민들의 손에는 반지, 목걸이, 팔찌, 금리까지 들려 있었다. 순애 씨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들었다. 접수대 앞에 다가서자 군복을 입은 병사가 정중히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이 금은 국가 외환보유고 확보에 사용될 것입니다. 순애 씨는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 돌반지도 들어있어요. 우리 애기 건데 그만큼 간절해서 그래요. 병사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나라 만들어서 아이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봉투가 접수되고 순애 씨는 금 기증 확인증을 받았다. 종이 한 장. 반짝이는 금의 무게 대신 마음의 무게를 담은 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홀가분했다. 뭔가 작지만 분명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온 국민이 금을 내며 나라를 돕는 장면들이 나왔다. 노란 고무줄에 묶인 금목걸이, 작은 반지들, 심지어는 금리를 뽑아온 사람까지. 순애 씨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금들이 모여 거대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신도 냈어? 남편이 물었다. 응, 다 냈어. 철수 돌반지까지. 그거 좀 아깝지 않아? 아깝지. 근데 나라가 먼저잖아.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도 미래가 없어. 그래, 잘했어. 부부는 그날 오랜만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유했다. 철수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엄마, 나중에 반지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순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이제 나라한테 준 거니까 못 찾아와. 대신 나라는 우리한테 희망을 줄 거야. 그럼 나도 커서 나라 도와줄래. 그 말에 부부는 동시에 웃었다. 시간이 흘렀고 그 해봄 IMF는 서서히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은 227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여형 경제 극복 사례로 기록되었다.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렸고 외신들은 위기의 순간 국민이 나라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그 중심에는 평범한 주부 김순애, 그녀의 손에 들린 조그만 돌반지가 있었다. 그리고 20년 후 철수는 일본 워킹홀리데이 중 한 일본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너희 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IMF 때 금 모아서 나라 살렸다는 거 진짜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진짜야. 우리 엄마가 돌반지까지 냈거든. 헛가족의 금까지. 그땐 모두가 가족 같았거든.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어. 철수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국제전화 한 통을 걸었다. 엄마, 나 쌀도 못 사 먹을 만큼 힘든데도 그때 엄마가 반지를 냈다는 게 자꾸 생각나. 엄마 진짜 멋져.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반지 하나가 나라를 살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안 아까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 철수의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다. 금은 귀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위기의 순간 손을 맞잡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엄마였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팍팍했다. 쌀은 여전히 비쌌고 알바는 여전히 고되며 집세와 공과금에 쫓기는 일상이 반복됐다. 철수는 때때로 왜 이 고생을 자처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다. 철수는 우연히 SNS에서 기억하십니까? 1998년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당시의 뉴스 영상과 사진, 그리고 지금은 중년이 된 당시 어린이들의 회고 인터뷰가 이어졌다. 그 중에는 돌반지를 냈던 이야기도 있었다. 낯설지 않은 이야기. 철수는 웃음을 지었다. 저거 우리 집 얘긴데. 철수는 영상 아래 댓글을 내려보았다. 그땐 모두가 진짜 한마음이었어요. 금은 잃었지만 자부심을 얻었죠. 지금은 그런 나라 사랑 있을까요? 그 마지막 댓글이 철수의 마음을 건드렸다. 지금은 그런 마음 정말 사라졌을까? 며칠 후 철수는 알바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 한 노부부가 슈퍼 앞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고구마 2개 양파 몇 알. 노인은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 조금 남았어요. 나눠 쓰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끼니가 해결됐어요. 철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쌀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아직 남아있었다. 어쩌면 IMF 당시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은 손에 쥔 걸 내려놓으며 누군가를 도왔고 나라를 살렸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작은 나눔이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엄마의 반지라는 제목이었다. 1998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나의 엄마는 금반지를 냈다. 그건 내가 돌잔치 때 받았던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무거운 반지였다. 그걸 내면서도 엄마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금은 잃었지만 나라를 얻었어. 지금 나는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이다. 쌀이 너무 비싸 라면으로 버티는 나날. 매일이 경제위기 같고 집이 그리운 이 시기에도 나는 엄마의 그 반지를 기억한다. 그것은 단지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작은 고비들을 넘어서며 누군가에게 그런 다짐이 되고 싶다. 그는 글을 올리고 사진첩 속에서 어릴 적 돌잔치 사진을 꺼내 올렸다. 사진 속에서 그는 금반지를 끼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그 반지는 이제 없지만 그 품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저도 그때 금 귀걸이 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읽다가 눈물 났어요. 우리 엄마도 같은 말 하셨어요. 그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다니 감동입니다. 그 댓글들을 읽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언가 되돌아온 듯한 기분.
과거의 어떤 조각이 현재의 자신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며칠 후 철수는 일하던 카페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사장이 장사를 접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이후부터 이어진 불황과 쌀값 폭등, 외식 감소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미안해, 철수군. 좋은 알바였는데. 아니에요. 사장님도 고생하셨어요. 퇴근길, 철수는 고민 끝에 다시 농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일손이 더 필요할까요? 장기적으로도요. 농장주 시오리 씨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철수 군은 손재주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니까.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작물 시즌이니까 더 바빠질 거예요. 그렇게 철수는 농장 일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감자, 무, 배추, 옥수수, 그리고 소량의 쌀. 사람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직접 키우고 나누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철수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됐다.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철수는 주말마다 이웃들에게 감자를 나눴다. 쌀은 없지만 이건 제가 정성껏 키운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감자를 받아갔다. 감자는 밥이 될 수도 간식이 될 수도 웃음이 될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철수는 감자를 포장해 국제 배송을 했다. 받는 사람 김순애.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동. 내용물 직접 키운 감자 2kg. 편지 한 통. 엄마, 여기서도 사람들은 다시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IMF 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곳에서 누군가의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요. 금은 아니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습니다. 꼭 맛있게 드셔주세요. 엄마 아들, 철수 드림. 며칠 후 엄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화면 속 어머니는 감자를 삶아놓고 웃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더라. 밤처럼 달아. 진짜요? 그래, 그나저나 우리 철수가 이제 진짜 다 컸구나. 철수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반지보다 더 반짝이는 것이 담겨 있었다. 세월은 흘러갔지만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 내놓은 작은 반지 하나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마음을, 그리고 미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지의 주인은 지금 일본의 작은 밭에서 작은 희망을 심고 있었다.